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이치나 경험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또 요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요령이라는 다른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요긴하다의 요자에는 허리라는 뜻도 들어있고요. 이 령자는 거느리다라는 의미인데 그 안에 또 목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네, 결국 요령이라는 게 허리와 목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령이라면 바로 이 허리와 목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중요한 두 기관 가운데 오늘은 80% 이상의 경험을 한다는 허리 통증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들보라 불리는 척추. 척추에는 뼈와 뼈 사이를 잇는 구조물, 디스크가 자리한다. 머슬 아트로피가 작년 초부터 있었거든요. 식사를. 건강한 디스크와 달리 균형을 잃은 디스크가 바로 각종 통증의 주범. 신경외과 전문의 강민수 원장이 엇나간 척추 건강의 균형을 바로잡는다. 아빠도 볼 수 없잖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이들. 매일 오전 의료진 전원이 모여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롱레벨 퓨전을 얘기했던 거예요. 환자 오른쪽 엉치가 많이 아픕니다. 한 5개월 전부터 다리가 많이 땡기고 지금 동작 분석도 찍어놨는데 막 쩔뚝쩔뚝거리거든요. 한 100m 못 걷습니다.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지금의 삶이 무척 불편하다고 말한다. 예, 대부분은 이제 요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갑작스러운 엉치의 통증, 어떤 경우에는 다리나 종아리까지 저림감, 그리고 걸을 때 약간 쩔뚝거린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심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통이라고 해서 다 척추 질환은 아닙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일반적인 요통으로 가벼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10% 정도 경우에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 남성인 30대 문진학 씨. 그의 직업은 춤을 추는 무용수다. 춤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강도 높은 연습을 계속해왔던 그. 그러던 그에게 불청객이 찾아왔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프다가 최근 한 6개월 정도부터 이제 조금 많이 심해져서 이렇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작품 연습이 좀 강도가 심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이제 많이 심할 때는 거의 못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더 이상 연습을 지속할 수 없어서 이렇게 병원을 찾게 됐어요. 네, 앉으세요.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몸의 움직임에 따라 나날이 심해지던 엉치부터 통증들. 이렇게 당긴다고 약으로도 하셨죠? 버텨왔지만 저번에 어떻습니까? 좀처럼 차도가 없었다. 디스크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심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요. 디스크 4번, 5번 이 척추 마디에 있는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경을 누르게 돼서 신경이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소견이 보이죠. 단면을 보시면 정상적인 신경은 공간이 이렇게 넓게 보여야 되는데 4번, 5번 마디에서는 신경이 눌려서 정상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뼈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 수핵이 밖으로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조금 떨어졌었는데 힘 한번 힘 빼고 정확한 진단 후 수술 대신 시술을 선택한 진학 씨. 당기는 거 없습니까? 시술한 지 약 2주가 흐른 지금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환자분은 이제 심한 요통과 엉치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계속 보존요법,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만 받고 오시다가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신 거죠. 직업상으로도 이제 무용을 하셔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일상 회복이나 복귀가 빠른 옆구리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디스크만 제거하고 향후 관리를 잘 해보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무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육을 다치게 되면 아무래도 재활 기간이 오래 걸려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여기 와서 진료를 받으니까 또 제 상황을 설명드리니까는 이제 잘 들어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내시경을 이용한 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 방법을 하면은 이제 근육을 다치는 그런 경우가 리스크가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안심하고 진료를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복귀는 분명히 빠릅니다. 일단 2주 정도는 보조기 착용을 하시고요. 크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일상생활은 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격한 동작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은 한 3주 후에 가능하겠습니다.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의료진. 고령화 시대 척추 통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대 원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시술받을 환자 역시 일명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수액 탈출증을 앓고 있다. 작년부터 계속된 심한 허리 통증과 엉덩이 쪽 통증. 환자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다. 환자분은 한 5개월 전부터 심한 요통과 엉치, 다리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옆구리 레이저 시술을 오늘 시행하게 되는데 환자분이 주의할 점이라면 환자분이 이제 부정맥도 있으시고 또 절개 수술할 경우에 중간 부위에 뜸 자국 때문에 염증이 심하십니다. 그런 점을 수술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시술은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술이 시작됐다. 제 위치를 벗어난 디스크 수액을 제거하는 것이 오늘 시술의 핵심. 국소 마취 후 약 1cm 정도의 아주 작은 부위를 절개한다. 그 다음 내시경관을 삽입하는데 이때 뼈와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근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됐어. 잘 참으시네. 그렇지. 발목. 예. 잘 움직이시죠? 예. 강민수 원장이 조심스럽게 탈출된 디스크 수액을 제거하자 환자의 움직임이 곧바로 반응을 보인다.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를 진행해 환자는 시술 중에도 의료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듯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시술 시간이 짧고 국소 마취를 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치료 선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 강민수 원장은 환자들에게 이 점을 누차 강조한다. 예, 시술은 계획대로 잘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병실에 올라가셔서 한 2시간 정도 후면 이제 보행하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향후 주의할 점이라면 2주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장시간 앉아 있는 동작 같은 거 피하시면 됩니다. 보조기는 한 3주 정도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질환 환자들을 치료한 지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모든 일이 그렇듯 매일 같은 병원 일에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환자들을 보며 그는 오늘도 마음을 다잡는다. 최근 디스크 재생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는 강민수 원장. 국내외 다양한 연구를 통해 치료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축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척추 관리,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작게 미세 침습, 정상 조직을 보존하면서 관리하면 충분하게 일생생활 하는데 100세까지 문제 없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 현대인들이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이유가요. 허리 아파서 그리고 기관지염 때문에라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허리 아픈 경우에 다들 뭐 디스크 질환이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근데 찾아가는 병원마다 진단이나 치료법이 또 조금씩 다르죠. 차이가 있어서 네. 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좀 어떻게 알고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외과 전문의 강민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허리 끊어질 듯 아픈 분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는 아니단 말이에요. 네. 원장님, 허리 아프다고 해서 분명 디스크가 아니다는 건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리가 심하게 아프면 나 허리 디스크 걸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네. 하지만
허리 심한 요통을 일으키는 병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협착증, 요추부 염좌, 그리고 척추 종양, 그리고 척추 골절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요통은 10%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요통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와 같은 대증요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네. 딱 맞는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마음의 안정은 조금 찾고 시작을 해봅니다.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이하인 분들은 하루에 9시간, 네. 그리고 30대는 한 8시간 정도, 그리고 40, 50대는 7시간을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앉아 있는 시간. 그렇죠. 예,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데 내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나? 바른 자세를 취해야지 하고 신경 쓰는 시간은 얼마 별로 되겠습니까? 없죠. 그렇죠? 예, 아무도 쉽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허리 정말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문가의 선택, 허리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확인해 볼게요. 서서 일하는 사람은 척추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낮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서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앉아서 일하시거나 구부정한 자세에서 일하시면 허리에 좋지 않겠구나라고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서서 일하는 자세 역시 허리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떤 동작이든 고정된 자세로 꾸준하게 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쇼핑을 가거나 시장을 다니다가 허리가 아파서 눕고 싶거나 앉고 싶은 생각이 드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네. 네. 장시간 서서 다니게 되면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이 부딪히게 되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정상 곡선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 네. 약손 이거 좀 문제 있겠는데 이거 저희 MC들 항상 이런 반듯한 자세 좀 하고 있으려니까 허리에 조금 무리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중간중간에 뭐 좀 스트레칭이라도 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라든지 허리도 돌려주시고 아, 좌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십시오. 네. 두 네.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무리한 허리 지압 마사지. 이게 네. 척추 근육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가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정답은 O입니다. 네. 예. 요즘 허리 통증 때문에 지압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추나요법이나 도수 치료. 적절한 치료는 아주 허리 건강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척추 지압을 너무 강하게 받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본인은 모르고 있는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전방전이, 허리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이 지압을 강하게 받게 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노인분들 골다공증이 많으신데요. 뼈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강하게 지압을 받게 되면 심지어 골절까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지 적절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뭔가 시원하게 지압을 받고 나면 좀 시원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세게 있는데 꼭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안 그것만은 되겠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 방치할 시에 하반신 마비 이를 수도 있다. 어떻습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디스크 질환이 다 마비를 일으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이 심한 경우, 진행이 되거나 제때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이 디스크가 점점 심해져서 하지로 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지 근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네. 이럴 경우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OX 퀴즈 통해서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허리 디스크인데 네. 그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근간이 되는 척추부터 좀 얘기를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에서 척추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축이라고 하죠. 척추는 목뼈, 등뼈, 허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뼈는 7마디, 등뼈는 12마디, 허리뼈는 5마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꼬리뼈는 있는데 그 사이에 디스크는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뼈를부터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척추 뒤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간 안으로 신경들이 지나갑니다. 한 구멍에 하나씩 빠져나가는데요. 이런 신경들에 따라서 이름이 다 있습니다. 4층에 사는 놈은 4번 신경, 5층에 사는 놈은 5번 신경.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부분을 무 자르듯이 단면을 잘라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큰 신경이 있고 구멍을 통해서 작은 가지 신경들이 왼쪽으로도 나가고 오른쪽으로도 나갑니다. 디스크는 그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라는 구조물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와 비슷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해 보시면 고무 타이어가 있고 가운데 휠이 있죠. 네. 디스크 역시 바깥쪽으로 섬유 다발처럼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와 같은 섬유륜이 있습니다. 이게 바퀴륜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수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하듯 디스크 역시 우리 몸의 체중도 지지하고 충격도 흡수하는 관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 디스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 이름만도 무시무시해 보입니다. 일단 추간판 탈출증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추간판, 추라는 것은 척추의 추, 간이라는 것은 사이 간, 척추 사이에 있는 판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인을 살펴보시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자세를 보시면 전부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네. 목을 앞으로 숙인 거북목, 그리고 어떤 분은 다리도 꼬고 앉아 있습니다. 고정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됩니다. 또한 물건을 드는 습관에 있어서 허리를 자주 굽히면서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 그리고 요즘 직장인분들 PC 앞에서 고정된 자세로 꾸부정하게 2~3시간 이상 계속 PC를 보는 동작, 네. 그리고 앉는 자세에서 삐뚤어지게 앉게 되면은 허리에 다 무리가 가게 됩니다. 네. 추간판, 척추 사이에 판이 탈출됐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뼈 사이에 추간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타이어와 같은 섬유륜, 안에 젤리 같은 수액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갑작스런 변성으로 인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은 안에 수액이 빠져나옵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나듯이. 빠져나온 수액은 뒤쪽을 지나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때 증상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디스크는 깨끗한 모양의 가지 신경하고 떨어져 있지만 안에 수액이 탈출될 경우에는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네.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자세뿐만이 아니라 이게 걸음걸이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 흔히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예. 이게 또 허리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심해야 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상당수가 팔자걸음을 걷는데요. 팔자걸음이라 하는 것은 발이 바깥쪽으로 15도 이상 비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도 바깥쪽으로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허리 뒤쪽으로 지나는 척추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좁아지게 됩니다. 또한 뒤쪽을 척추를 지지하는 관절이 자주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어떤 문헌에 의하면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 이상이 잘못된 걸음걸이,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네. 여기에서 기인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비만 환자들 살 많이 찌신 분들, 배 많이 나오신 분들 허리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살을 무리하게 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빼는 것 또한 허리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런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비만, 과체중이 허리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네. 계십니다. 무게가 무거우니까 그만큼 디스크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이야기겠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다이어트, 살을 갑자기 빼게 되면은 척추에 꼭 필요한 근육들, 그 근육의 양도 갑자기 줄게 됩니다. 날 도와주는 구조물이 갑자기 부피가 줄게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역시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적절하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지방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급격한 다이어트는 대부분 지방과 더불어서 근육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꼭 필요한 근육마저 이렇게 뼈도 소실되는 약해진다고 하니까 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약간 손발이 좀 찬 편이고 허벅지가 좀 저려서 한동안 이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었는데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바로 전 허리는 괜찮은데 디스크가 혹시 의심되니까 치료를 아. 받아봐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꼭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디스크가. 네. 우선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또는 엉치가 아프다 이럴 때는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디스크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 이상은 반 정도에서는 허리는 아프지 않은데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신 분들이 다리가 아픈데 제가 허리를 검사해 봅시다 하면은 나는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를 검사하자고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 치료를 하시다가 그게 호전이 없자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자칫하면 디스크 탈출이 허리 디스크가 진행이 되어서 신경 손상을 많이 받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아프지 않더라도 다리나 종아리, 발등이 아프고 저릴 때는 허리 디스크 탈출 정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또한 기침을 할 때 다리가 찌릿찌릿하게 정겨우듯이 저릴 때도 허리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 증상이 심해질 때는 다리로 가는 신경, 근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신고 갈 때 벗겨진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발에 힘이 떨어진다. 뒤뚱거리는 증상 이런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정말 디스크 탈출증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대변, 소변 장애, 관략근의 힘이 저하되면서 소변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증상은 앞서 말씀하셨던 추간판 탈출증. 그 뭐 타이어가 이렇게 터지면서 신경을 눌러서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알아볼 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네. 우선 추간판 탈출증은 말씀드린 대로 척추 사이에 추간판에 있는 수액이 나온 것입니다.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척추관, 척추 뒤에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세수를 할 때라든지 구부렸을 때 증상이 심해지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구부리는 동작일 때 수액이 더 나오거든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구부리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완화됩니다. 척추를 지나는 공간이 조금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구부정한 자세로 오십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편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허리를 펴면 아프니까 네. 계속 구부러지게 되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또한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올렸을 때 찌릿하거나 다리까지 전기가 오면은 수액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올려도 저림감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떨 때 보면요. 허리를 뒤로 이렇게 크게 제칠 때, 네. 젖힐 때 시원할 때가 있고요. 네. 어떨 때는 스트레칭 한다고 움츠려서 이렇게 몸을 해서 뒤에 뭐 좀 범위를 늘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공간을 늘려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자세를 취할 때 또 시원함이 올 때도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일반적인 요통의 90%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뒤쪽에 있는 척추를 잡아주는 척추 세움근이라는 근육들이 있고 네. 허리 뒤쪽에 관절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스트레칭만 해줘도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거기를 적절하게 지압을 한다든지 고정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자주 허리를 반대쪽으로 사용하는 쪽보다 반대쪽으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고 구부려주고 펴주고 하는 동작만으로도 아. 근막통 증후군이라 해서 그런 요통을 요추부 염좌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척추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그림으로 보여주셨을 때도 머리부터 거의 허리까지 굉장히 길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좀 다양한 방법들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요. 네, 제가 노인복지관에 노인 어르신들께 이제 척추 강의를 위해서 자주 방문을 하는데요. 어떠신 분들은 증상이 심하십니다. 할머니 병원 좀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 가면은 수술하자고 할까봐 또 이 검사 저 검사 비싼 검사 많이 하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자들이 다 비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요통은 간략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쉽게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디스크 증상이나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는 필요합니다. 검사의 시작은 의사와 만남부터 시작되는데요. 의사들은 환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걸음걸이 그리고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서 평소에 어떤 자세로 불편한지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걸을 때 그리고 보행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심한 것 같다 할 경우에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는 뼈의 모양, 틀을 볼 수 있고 층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T라는 검사는 신경의 윤곽을 볼 수는 있는데 골절을 진단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자, MRI라는 검사가 좀 고가이긴 한데요. 하지만 디스크와 신경, 뼈, 인대 그리고 척수에까지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진단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근력 저하가 있을 때는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근육과 신경 사이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CT도 찍었는데 왜 MRI도 찍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에 MRI가 신경, 디스크 진단에 가장 유용한데요. CT의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추간판 탈출정이 딱딱한 경성인지 아니면 말랑말랑한 연성인지 요걸 구별하는 데는 CT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시술들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스크를 깨 부숴야 되는데 딱딱한 디스크는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T 검사를 통해서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척추강 조영술이라고 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협착증인 사람들은 끊길 수가 있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부위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도 참고 자료로 많이 이용합니다. 네. 또한 추간판, 척추 사이의 판이 탈출이 되는 것이 형태가 있는데 추간판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약한 정도, 점점 심한 정도가 오른쪽으로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MRI 사진인데요. 네. 뼈 사이에 신경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갑니다. 디스크가 약하게 눌려 있는 정도.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심하게 눌려서 흐름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정도가 심한 디스크입니다. 또한 MRI를 통해서 단면을 잘라 보았을 때 디스크의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가운데 위치한 디스크, 좀 바깥쪽으로 위치한 디스크, 더 바깥쪽으로 위치한 디스크. 여기에 따라 주소가 다 다릅니다. 여기 친구가 4번 신경을 누른다면 이 친구는 3번 신경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찾아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네. 한순간 일상의 흐름을 뒤바꾸는 불편한 통증들. 50대의 정미화 씨 역시 이러한 몸의 통증들로 인해 일상이 많이 힘들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저는 괜찮아요. 예. 아침에 좀 운동하셨어요? 예, 그냥 여기서 왔다. 예. 보조기는 한 2주 정도는 차셔야 됩니다. 예. 2달 전부터 시작된 극심한 다리 통증. 네. 급기야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병원을 찾게 됐다. 다만 한 2주 정도만 수액을 뗀 자리가 안에 속으로 아물려면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만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MRI와 CT 검사 결과 디스크 내부의 수액이 본래 제자리를 벗어나 있던 상태. 보조기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통증만을 치료했던 것이 증상의 악화를 불렀다. 물론 근육은 거의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던 이전과 달리 치료 후 현재는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미화 씨는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감사하다. 네, 시술이 다행히도 잘 끝나고 이래갖고 어제 저녁에는 잠도 잘 자고 너무 좋아요. 잘 걸을 수 있고 편하게
지금 너무 좋아요.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자 증상이라든지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디스크가 진행이 되어서 통증이 진행한다든지 일반적인 보존 치료로도 통증이 호소가 되지 않은 한에서는 그 다음 단계적인 치료를 통해서 처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를 시행하다가 나중에 주사 치료, 시술. 그래도 환자분이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배뇨장애 등등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기구 발달과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비침습이란 말은 되도록이면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병변이 되는 부분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진단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진단은 이렇게 나왔는데 크게 생활에 불편이 또 없는 경우도 간혹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 방법을 좀 물론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정상이 없는 추간판 탈출증은 경과 관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100명의 그 일반인들을 쭉 MRI를 찍어보면 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본인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디스크는 보존 치료, 걷기 운동, 네. 관리만 잘하면 흡수도 되기도 하고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반대로 나는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허리 검사를 했는데 병이 안 나와요. 예. 이럴 경우에는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허리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 허리 옆에 있는 고관절이라든지 천장관절 또는 근육질환 등등의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게 진짜 사람 그냥 환장하게 만들어. 저기 가도 별 이상 없다. 저기 가도 별 이상 없는데 나는 미치겠거든요. 아픈데. 네. 예. 자,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90% 정도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비수술적 치료법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부분입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이 증상별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계적 치료를 하라 이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단계적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90% 이상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 10%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도 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고 다리로 저린다 심해질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척추 주사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각종 시술이라든지 내시경 시술도 받을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술까지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로 시행할 수 있고 네. 이제 수술은 전신 마취를 통해서 현미경 미세 수술이나 유압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내시경 시술이라 하는 것은 전신 마취는 하지 않으면서 병이 되는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신경 주사 치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네.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을 때 병변이 되는 신경을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에 신경 주사 치료를 한다는 건데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 신경이 부종이라고 해서 붓게 됩니다. 네. 이럴 때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으로 나오는데요. 주사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염증을 잡아주는 물질을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은 주사를 너무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달을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1년에 6차례 정도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주사로 되지 않는 것을 동일 부위를 2차, 3차 계속 놓는 것도 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컴퓨터를 통해서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주사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우리는 꼬리뼈 모두나 꼬리뼈가 있는데 그게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시로라기 같은 작은 카테터가 들어가서 디스크가 병이 있는 부위에 효율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로 인해서 약물이 끊겨서 잘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네. 까만 부분이 끊겨 있죠. 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약이 위쪽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뚫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또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술, 말 그대로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으로 레이저를 쏜다라는 개념인데요.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 작은 빨대 같은 튜브가 있습니다. 그 끝에 카메라도 달려 있고 레이저도 이 관을 통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뼈를 통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병이 되는 디스크를 레이저로 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조금씩 가라앉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막혀서 잘 올라가지 않던 약물들이 위쪽까지 뻥 뚫려서 올라갈 네. 수가 있습니다. 음. 또한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말대로 옆구리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육 사이로 들어가는데 우리 몸에 아까 추간공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7mm 정도 상처를 내면서 들어갑니다. 안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내부의 디스크 상태를 크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칼 대신에 빛의 칼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레이저라는 것은 지문과 지문 사이에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섬세한 네. 빛의 칼인데 그걸 통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옆구리 내시경 레이저술인데요. 일반적인 뼈를 깎아내거나 인대 손상 없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집게나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제거한 사진이고 상처는 7mm, 1c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 보존도 되고 미용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저 작은 디스크 조각 하나가 우리들의 허리를 그토록 또 지탱도 해주면서 또 고통도 또 동시에 전해줄 수 있는 물질이군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지 않는다고, 부분 마취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술하면서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환자하고 대화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가능하죠. 네. 환자분 이름도 묻고 서로 답도 하고 평소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어느 쪽 다리가 불편하셨습니까? 등등 체크도 하고 그리고 시술하면서 디스크가 제거되면서 정상 호전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발목도 까딱까딱 엄지발가락도 해보세요. 저린 게 어떠세요? 이러면 환자분들이 저린 게 덜해집니다. 요통도 많이 감소됩니다. 그럼 기침도 해보세요. 남아있는 디스크가 기침을 했을 때 복압에 의해서 조금 더 나오기도 하고 등등 반응을 체크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정상적인 신경도 보존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여나 그 부분 마취 이렇게 환자분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내시경 시술하시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든지요. 네, 특정 이름은 거론할 수 예. 없지만 할머니 같은 경우에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가 저린데 조금씩 낫다 보면 뭐 아들이 효자니, 딸이 효녀니, 며느리가 어떠고 저쩌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십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재밌기도 하고 예. 이래 어르신들한테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뭔가 디스크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건데 네.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한결 그렇죠.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침습 수술 참 환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의사분들은 엄청난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궁금한데 그 실제 내시경을 활용한 치료 사례 한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자, MRI 사진인데요. 뼈 사이에 척추와 척추 간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까만 부분이 내리고 하얀 길을 막고 있죠. 예. 이게 내시경을 통해서 뻥 뚫리게 디스크를 제거했습니다. 집게를 통해서 뽑아낸 사진인데 보기에는 무시무시. 근데 길이가 이 경우에는 디스크 양이 컸기 때문에 네. 이런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육 절개 없이 벽만 뽑아냈습니다. 또한 아래로 내려갔다면 이번에는 위로 올라간 사진입니다. 디스크가 위쪽으로 까맣게 올라가 네. 있습니다. 시술을 통해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빈 공간입니다. 예. 우리가 여드름을 짜면은 빈 공간이 생기듯이 까만 부분이 하얗게 된 거고 이거 역시 집게나 레이저를 통해서
디스크 조각을 빼낸 사진입니다. 또한 이 사진은 보기만 해도 양이 큰 것 같죠? 하얀 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술을 통해서 덩어리를 뺐더니 하얀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은 예전에는 다 전신 마취를 통해서 근육을 크게 절개를 하고 뼈를 깎아내고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시행했던 사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구 발달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져서 전신 마취나 절개 수술 없이 효율적으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바깥쪽으로 있던 디스크, 이건 발견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바깥쪽으로 있는 디스크는 내시경으로도 요즘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5세 아이고. 중2 학생입니다. 예. 이 친구가 기억나는 친구인데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 동안에 30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다리가 저려서 뒷자리에 서서 서 있기도 하고 도저히 학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디스크 탈출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다 다녀오다가 네.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젊으니까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하얀색으로 다 건강한 디스크인데 네. 병을 보면은 신경을 지나는 곳에 까만 조각이 누르고 있습니다. 어, 이게 병의 원인인 거죠. 네.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하얀게 까만 부분을 제거했을 때 하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거하게 되면 빈 공간이죠. 네. 그러고 나서 당일로 오전에 시술을 하고 오후에 퇴원해서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들은 케이스입니다. 다음 이제 고령 76세 할머니신데요. 고령이시기 때문에 당뇨, 혈압, 고혈압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예전에 있으셔서 항혈전제라는 아스피린 약도 드시고 계신 분이셨고요. 이분이 다리가 저려서 밤마다 울 정도로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호전이 안 되는 겁니다. 불과 6개월 정도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자녀들이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을 때 4번, 5번에 수액 탈출증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병이 있지만 포인트는 정상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주소를 찾았을 때 4번, 5번 디스크가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데 이 부위에 주사 치료도 수차례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4번, 5번 디스크의 수액을 제거했더니 하얀 길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회복을 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40대 노동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평소에 허리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3년 전에 서울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어요. 절개술을 통해서. 그런데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다시 디스크가 재발한 겁니다. 다시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볼록하게 디스크 꽤 양이 많게 탈출되었습니다. 네. 흐르는 신경도 끊겨 있죠. 이제 이분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 전신 마취를 걸고 절개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재수술을 하게 되면 이전 수술했던 부위 근육을 다시 벌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유착이라고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마기 손상 가능성도 있고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그랬을 때 내시경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내시경 시술을 시행하면 수술했던 부위가 아니라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목표는 같습니다. 그 디스크를 효율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보면 하얀 길도 다시 뚫리게 되었죠. 자, 이분은 다음 날 하루 1박 2일로 퇴원하셨는데요. 2주 후에는 다시 일도 시작하시고 네. 아주 해피한 케이스였습니다. 예. 사실 지금 계속해서 디스크를 이렇게 워낙 또 신경을 건드리고 아프다 보니까 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디스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 이렇게 제거하고 없애도 괜찮습니까? 한 번 제거한 디스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옆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척추뼈, 근육,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기적으로 척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거된 디스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정상적인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 면에서는 옆구리 내시경 시술이 정상적인 조직은
전부 다 보존하면서 병수만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참 이 내시경 수술법이 나오면서 그 수술, 그 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시경 수술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시경 시술의 장점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절개를 하지 않는다. 과거의 수술적 방법으로 가능했던 디스크들도 시술이 가능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이 30분 내외로 짧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고령,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있어도 가능하다. 네. 마치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병이 오래돼서 딱딱한 디스크, 그리고 제가 아까 CT상에서 보였던 경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나 집게로 빼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지 마비가 심하다든지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아주 심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수액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뒤쪽의 척추뼈도 제거를 해서 감압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의 치료는 1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5단계로 가면 안 됩니다. 단계적 치료가 원칙이고요. 내시경을 통한 치료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서 수술을 대체하기도 하고, 물론 수술의 유용성도 존재는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 많이 써먹는 슬라이드인데요. 네. 양궁, 우리나라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물론 손기술도 좋고 집중력도 좋겠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관역에 정확한 초점 사격을 하자.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술 자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서서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 후에는 뭐 완전히 또 운동 안 해도 안 되고 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참 문제입니다. 네. 예, 적절한이 뭔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 면에서는 예. 정말 중요한데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액을 빼게 되면은 그 공간이 아무는데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는 피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물론 상처는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7mm 정도 상처이기 때문에 붙이는 테이프를 통해서 그 붙인 테이프는 일주일 후에 뗄 수가 있고 샤워도 바로 가능합니다. 또 보조기는 이제 2주 정도 착용하시면 되고 운전은 2주 후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액을 통해서 병소를 제거했지만 그 우리 친구들이 있다고 했죠. 근육, 인대 이런 친구들이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무리가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운동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요. 아예 운동 자체를 절대 꼼짝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환자 본인들은 비만이신 분들은 본인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뚱뚱해서 이렇지 이러시고 또 마르신 분들은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비만이나 왜소함도 중요하지만 척추 옆에 있는 근육들, 인대들 거기에 지구력과 끈기 그리고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막 무거운 것도 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걷기를 통해서 근육들의 지구력,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그 15세 그 남자아이 사례도 봤지만 네.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어떤 자세나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기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도 병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을 하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듯이 내 허리 건강도 평소에 건강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디스크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타이어에 비교를 했듯이 타이어도 우리가 정기 검진을 하고
날카로운 못이 박히지 않도록 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저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걷기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3차례 이상 30분 정도 팔을 크게 흔들면서 빨리 걷기. 또한 낮은 산 등산, 시간이 되시면 수영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평소에 허리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 봄을 맞아서 많이들 피곤해들도 하실 거고요. 졸린다, 뭐 충곤증, 네. 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피곤함조차도 허리 통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무리하면 힘들다 보니까 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더 피곤한 약순환을 부르기 때문인데요. 좀 나른하시더라도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팔 크게 이렇게 흔들면서 좀 걸어도 보시고 네. 계속 몸에 대해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신경외과의 강민수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